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아닙니다. 건가요?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거는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하는 답변을 하세요.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는 다른 건이다, 상관없는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거죠.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하는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투표 딱 2주 전에, 14일 전에 이명박 후보가 다스가 내 거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다라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걸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2주를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거고요. 당시 피의 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 인정이 돼서 위법 행위자가 됐겠죠. 후보자님,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냐? 이렇게 서면 질문을 했더니 너무 생뚱맞은 답이 왔습니다.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회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 답변이에요. 사회이사의 자격에 보면 주된 자문을 하는 회사 그런 법무법인에서는 사회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써서 제출한 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상법 542조의 8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회이사 결격 사유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지금부터 아마 1시간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네. 목도 좀 축이시고 기운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은 명실상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님과도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만나본 적도 없으십니까? 보기는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잘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근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온라인 내역 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명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면 내일이죠?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내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공인인증서 없으세요, 후보자님?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주식 계좌 7개나 가지고 계시면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 안 하세요? 잠깐만요. 자료 제출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위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오늘 뭐 계속 우리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 빈 곳을 봤잖아요. 빈 곳을. 네, 제가 지난주에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김홍일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연하게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 제출이나 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정도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후보자는 주식 계좌를 7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 총 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증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재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 물으니 대부분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아니, 저 이소영 라는 의구심이 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근데 본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내역만 제출하고 그 전에 거래 내역은 전혀 제출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위법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주식 계좌의 거래 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비슷한 질문이네요. 김홍일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예.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박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라면은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가기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저는 맞고 진다면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요.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 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그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그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그리고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또, 예, 근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아닙니다. 건가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자님.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거는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죠.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2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 다음 동아일보 사설.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용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후보자님 하도록 최선 다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럼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제가 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서 BBK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하는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가 BBK 수사한 거 결과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는 다른 건이다, 상관없는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님. BBK라고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게요. 예,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후보자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 안 됐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투표 딱 2주 전에, 14일 전에. 이명박 후보가 다스가 내 거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다라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걸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2주를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거고요. 당시 피의 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 인정이 돼서 위법 행위자가 됐겠죠. 그리고 다스의 돈을 개인 용도로 땡겨 썼다는 것까지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면은 횡령범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니까요. 후보자는 2007년 당시에 수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범죄자를 방면했으면 잘못된 수사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당시 피의 사실이 두 덩어리였어요.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 하면서 재산신고에서 숨기고 은폐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가 조작을 김경준이 혼자 했냐 같이 했냐 이거 다 차치하더라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였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가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을 한 엄청난 비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비위는 틀림없죠. 네. 예. 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0년 판결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자, 그러면은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슬라이드 네 번째 보여주시죠. 이런 이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게. 첫 번째, 다스가 91년부터 2000년경까지 10년 동안 피고인 이명박의 선거 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사하실 때 다스의 급여 대장 가지고 이상한 점 없는지 한 번만 보셨더라도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99년에 다스 자금 5천만 원으로 이명박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스 회계장부랑 이명박 후보 소유했던 차량 넘버만 대조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세 번째, 피고인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95년부터 12년 동안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5억 원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이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만 봐도 장소나 지급처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2년이나 갖고 다니면서 썼는데 서울시장이. 더 이상한 거 다음 슬라이드. 다스가 발급받은 법인카드, 외환카드인데요. 2007년 2월 수사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환자 이름이 김윤옥 씨예요. 이명박 후보의 부인이죠. 미국에서 사용된 기간에는요. 피고인 이명박이 해외 출국 미국에 있었고요. 다른 해외에서 사용된 때는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와 그 가족들이. 법인카드가 병원에서 사용됐다는 건 이례적인데 그 환자가 누군지만 확인해봤어도 알 수 있었던 일이죠.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서에 의하면 수사 역량 인정받은 뛰어난 검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 법인카드 내역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근데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죠? 최고 에이스 검사가? 이거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거 아니야? 대선 코앞이라 덮은 거 아니야?
결국에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낳은 어머니거나 아버지고 1등 공신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해도 그런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 당시에 지금 2018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도 참고인이든 하여튼 다스를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저 다스의 주식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 뒤에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그 최측근부터 그런 진술을 했고 그것에 토잡아서 차명자산 관리장부 등 여러 가지가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들은 그 9년치 그 다스의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좌를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했지만 결국 그 이상 진도를 못 나왔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이나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영장이 잘 발부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밝힐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밝혔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2020년 이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법조계에서는 정말 간단한 자료조사만 했어도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만연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근데 오리온 사회이사로 있는 동안 오리온의 오너 부부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횡령죄의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맡았습니다. 네. 이거 문제가 없냐? 이렇게 서면 질문을 했더니 너무 생뚱맞은 답이 왔습니다.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 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회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 답변이에요. 그거는 아마 사회이사의 자격에 보면 주된 자문을 하는 회사 그런 법무법인에서는 사회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써서 제출한 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상법 542조의 8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회이사 결격 사유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주된 계약이냐 마냐 논점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이 주된 계약 체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해서 사회이사로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사회이사도 상법상 회사의 이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예. 충실 의무 내용이 뭡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충실 의무가 회사에 손해를 안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충실 의무죠. 다른 누군가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렇습니다. 회사의 입장에 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장회사 사회이사는 이사 중에서도 특별한 이사입니다. 내부 이사들은 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취임한 이상 다수의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후보자가 변호한 담철곤 회장 그리고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 횡령 혐의 그 피해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횡령 혐의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횡령이면은 회사가 피해자. 회사죠. 예. 오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회장 부부가 미술품 회사 돈으로 잔뜩 사고 개인 별장 지으면서 203억 원 갖다 썼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 혐의 자체로 피해자는 회사, 가해자는 회장 부부.
불기소 이런 건 사후적 문제고요. 이런 사건 수임해서 수임료 받고 회사와 오너 양쪽에서 돈을 받는 게 맞는 행위입니까, 후보자님? 그거는 그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주주일 뿐이죠. 후보자님, 그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전횡을 하면서 회사의 돈을 빼먹었다는 게 그때 횡령 혐의의 요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렇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후보자님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격도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이 의심되는 겁니까? 근데 그 자체가 저는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다음은 이소영 의원님. 네, 후보자님. 네. 지금부터 아마 1시간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네. 목도 좀 축이시고 기운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은 명실상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내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일 겁니다. 방통위는 또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구심이겠죠.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님과도 잘 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만나본 적도 없으십니까? 보기는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잘 모릅니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그 국회에서 지금 의안으로 돼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시면서 존경하는 선배님께 의견을 물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의견을 내시겠어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네,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사실 후보자에 대한 더 큰 우려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미션을 받고 오셨다고 다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겠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빙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들을 길들이고 쓴소리하는 방송인들을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지금까지 펼쳐진 그런 결과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전임자인 이동관 위원장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더 가열차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 반 정도의 과정에서 몇 가지 명확하게 반성할 부분,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짚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만한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하여튼 그 말씀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무런 답변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듣기 위해 지금 다들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가지라도 정확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 규정과 법과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요청한 주식계좌 거래 내역 추가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온라인 내역 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명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면 내일이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 내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없으세요, 후보자님?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주식계좌 7개나 가지고 계시면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 안 하세요? 이거 기간 설정하고 출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명일 제출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내일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고 내일 자료가 오면 그거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안 주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드리기로 했고요. 자, 잠깐만요.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 질의 드리세요. 아까는 왜 후보자한테 질의하는 걸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3가지 이유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문외한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둘째,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죠.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 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검사는 고작 2,300명밖에 안 됩니다. 검사 정원법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중에 0.19% 정도에 불과한 특수 공무원입니다. 근데 고작 0.19%에 불과한 검사가 온 나라 요직을 장악하다 못해서 방송통신 분야마저 검사의 지위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위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후보자님 모두가 아는 유일한 임명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과 사는 다르고요. 저는 정말로 바르고 열심히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계속 우리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원전 자체를 부정하던 분을
원자력 관련 기관 장으로 앉힌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겠다고 청와대부터 나서서 공권력 다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시장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임명을 했고요. 아니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누굴 봤습니까, 누굴? 자, 잠깐만. 저 시간 지라고 끄세요. 그러니까요? 시간 끄세요. 아니요. 자, 빈 곳을 봤잖아요, 빈 곳을. 자,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